외로움이 무기가 된다는 말 믿으시나요? 지금 이 순간 혼자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고 퇴직 후 찾아온 긴 시간 속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다. 어떻게 외로움이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하려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안심이 되고 전화벨이 울려야 마음이 편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평생 혼자 살면서 인류 역사에 남을 철학을 완성했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이너스. 쇼펜하우어가 살던 19세기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어느 집. 그는 매일 아침 정확히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혼자 차를 마시고 혼자 책을 읽고 혼자 산책을 했죠. 친구를 만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짜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그의 책상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나의 표상이다. 이 한 문장으로 시작되는 그의 책은 인간의 고통과 행복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혼자 지내면서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간단했습니다. 그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웠거든요.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직장 상사의 평가, 이웃의 시선, 심지어 퇴직한 지금도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죠.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의 행복을 결정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칭찬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칭찬이 없으면 불행해진다면 그건 여러분의 행복이 다른 사람 손에 쥐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걸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일부러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을 겁니다. 적막함이 귓가를 때리고 쓸쓸함이 가슴을 짓눌렀겠죠. 하지만 그 시간을 견디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자신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평생 너무 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옳다, 저게 틀리다. 그런데 정작 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는 물어본 적이 없어요. 외로움 속에서야 비로소 그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나는 진짜 뭘 좋아하지?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뭘까? 지금 이 순간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 뭐지? 쇼펜하우어는 이런 질문들에 답하면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그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였어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온전한 나만의 시간이었죠. 마이너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은 억지로 참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 나도 혼자 있는 걸 좋아해야지 하면서 억지로 참으시는 거예요. 그건 고독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진짜 고독은 선택입니다. 내가 원해서 혼자 있는 시간. 누군가와 함께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나 자신과 대화하고 싶어서 선택한 시간이죠.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독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를 사랑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만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에 딱 30분만 완전히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TV도 끄고 핸드폰도 치워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처음에는 불편할 겁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세요. 그 안에서 여러분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바로 생각의 자유입니다. 평소에는 할 수 없었던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 좋아했던 것들,
한 번도 시도하지 못했던 꿈들, 진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이요. 쇼펜하우어는 매일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꼭 이 시간씩 걸었죠. 그 시간 동안 그는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냥 걷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비운 시간에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우리 뇌는 쉬는 것처럼 보일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복잡한 문제를 풀고 깊은 통찰을 얻고 진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죠. 하지만 항상 무언가에 쫓기며 살면 뇌가 제대로 일할 시간이 없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 번째 단계는 조금 더 적극적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나만의 활동을 찾는 겁니다. 쇼펜하우어에게는 플루트 연주가 그랬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혼자 플루트를 불었어요. 누가 들어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좋은지 나쁜지 평가받을 필요도 없었죠. 그냥 순수하게 음악을 즐겼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평가와 비교에서 자유로웠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활동이 있을 겁니다. 그림 그리기일 수도 있고, 글쓰기일 수도 있고, 정원 가꾸기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 자체를 즐기는 활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를 배우려고 하면 꼭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 작가처럼 그려야 하고, 글을 쓰면 책을 내야 하고, 그러니까 시작도 전에 포기하게 되죠.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아마추어의 즐거움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행복이다. 잘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즐기세요. 서툴러도 좋고, 느려도 좋고, 남들보다 못해도 괜찮아요. 그 활동을 하는 동안 여러분이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실제로 쇼펜하우어의 플루트 실력은 별로였다고 합니다. 이웃들이 시끄럽다고 불평할 정도였죠. 하지만 그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플루트는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기 위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세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외로움을 생각의 실험실로 만드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을 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간은 왜 고통받는가?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창해 보이시나요? 사실 우리도 매일 비슷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불행할까?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해질까? 이 나이에 뭘 하며 살아야 하지? 다만 답을 찾으려고 깊이 파고들지 않을 뿐이죠. 외로운 시간은 이 질문들을 깊이 탐구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고 해봅시다. 혼자 있는 시간에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자녀의 사랑? 인정? 아니면 그냥 존중? 이렇게 질문을 구체화하다 보면 문제가 명확해집니다. 아, 내가 원하는 건 자녀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거구나. 이걸 깨달으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억지로 사랑을 구걸하지 않게 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죠. 쇼펜하우어는 이런 식으로 평생 자기 자신과 대화했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고민을 혼자서 곱씹고 또 곱씹었어요. 처음에는 답이 안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 질문을 던지다 보면 어느 순간 명확한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철학의 힘입니다. 철학은 어려운 책을 읽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쇼펜하우어가 위대한 철학자가 된 건 천재여서가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간 동안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혼자만 있으면 우울해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잘못 접근하면 고독이 우울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리듬입니다. 그는 매일 정확히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산책하고 같은 시간에 책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무질서하면 불안해집니다. 오늘은 뭐 하지? 내일은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 외로움이 두려움으로 바뀌죠. 하지만 정해진 루틴이 있으면 다릅니다. 오늘은 아침에 산책하고 점심 먹고 책 읽고 저녁에 플루트 연주해야지. 이렇게 계획이 있으면 하루가 든든합니다. 쇼펜하우어의 하루는 지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활동. 하지만 그에게는 그 안에서 무한한 자유가 있었어요.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가 있었죠. 실제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자신의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이다. 은행 계좌에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고 남의 인정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 그게 진짜 부자예요. 생각해 보세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혼자 있으면 견딜 수 없다면 그건 진짜 부자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아다녀야 하고 자녀들한테 전화해야 하고 친구들이랑 약속을 잡아야 하죠. 하지만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오늘은 무슨 생각을 할까? 무슨 책을 읽을까? 어떤 음악을 들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쇼펜하우어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저녁 그는 그날 있었던 일과 생각을 정리했어요. 길게 쓸 필요는 없었습니다. 몇 줄이면 충분했죠. 오늘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느꼈다. 내일은 이것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리됩니다. 왜 일기가 중요할까요? 우리는 하루에 수천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휘발되어 버려요. 아침에 했던 좋은 생각도 저녁이 되면 까먹고 중요한 깨달음도 며칠 지나면 사라지죠. 일기는 그 생각들을 붙잡아두는 도구입니다. 글로 쓰면 생각이 명확해집니다. 막연하게 오늘 기분이 안 좋았어라고 생각하는 것과 오늘은 딸아이의 말투가 싫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쓰는 것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쇼펜하우어는 일기를 통해 자기 감정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아, 내가 비 오는 날에 특히 우울해지는구나. 아침 산책을 걸으면 하루 종일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구나. 플루트를 불고 나면 마음이 훨씬 평온해지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 자기 관리가 쉬워집니다. 비 오는 날에는 일부러 밝은 음악을 들어야겠다고 준비하고 아침 산책을 루틴으로 만들고 마음이 복잡할 때는 플루트를 꺼내들죠. 혼자 있는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세요. 일기를 쓰면서 나 자신을 관찰하세요. 내가 언제 행복한지, 언제 불편한지, 무엇이 나를 화나게 하는지. 이런 걸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엄청난 성장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쯤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도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완전히 혼자 살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맞는 말씀입니다. 쇼펜하우어도 완전히 고립되어 살지는 않았어요. 그에게도 가끔 만나는 지인이 있었고 출판사 사람들과 연락하기도 했죠.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는 외로워서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진짜 만나고 싶을 때만 만났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뭔가요? 외로우니까 만납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하니까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만남의 질이 떨어집니다. 진심으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을 때우게 되거든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 낮은 만남 10번보다 질 높은 만남 1번이 낫다. 혼자 있는 걸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도 여유롭습니다. 꼭 만나야 해라는 강박이 없으니까 부담 없이 대화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여유도 생기고 진심으로 공감할 수도 있죠. 반대로 외로움에 쫓기는 사람은 만남 자체에 집착합니다. 오늘 누구 만나야 하는데 이번 주에 약속이 하나도 없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만남이 의무가 되고 사람이 부담이 됩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의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유에서 나옵니다. 내가 혼자 있어도 괜찮은데 그래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거. 그게 진짜 우정이고 진짜 사랑이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쇼펜하우어는 노년에 접어들면서 더욱 고독을 즐겼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끔 사람들의 인정을 갈망하기도 했어요. 자기 책이 잘 팔렸으면 좋겠고 유명해졌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들이 다 부질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유명해지든 안 유명해지든 내 인생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이 깨달음이 오자 진짜 자유가 시작됐어요. 남의 평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책이 팔리든 안 팔리든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내가 진리를 탐구하고 있느냐, 내가 내 삶에 만족하느냐였죠. 노년의 고독은 특별합니다. 젊었을 때의 고독과는 질이 다릅니다. 젊었을 때는 나 혼자만 이러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있었다면 나이 들어서는 나는 나대로 괜찮아 하는 확신이 생기거든요. 쇼펜하우어는 72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인생을 충분히 음미했고 할 만큼 했다는 만족감이 있었죠.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이랬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았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산 거예요. 남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외로움을 무기로 만드는 기술은 결국 이겁니다. 첫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저주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오롯이 나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죠. 둘째, 나만의 활동을 찾으세요.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과정을 즐기는 무언가를요. 그게 그림이든 글이든 음악이든 정원 가꾸기든 상관없습니다. 셋째, 일기를 쓰세요. 생각을 정리하고 나 자신을 이해하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넷째, 규칙적인 루틴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활동이 있으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다섯째, 사람을 만날 때는 의무가 아니라 자유로 만나세요. 외로워서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만나고 싶을 때만 만나는 거예요.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고독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은 이겁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내 안에서 만드는 것이다. 젊었을 때는 이 말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집. 이런 외부 조건들이 행복을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있어도 내 마음이 불행하면 불행하다는 걸요. 반대로 조건이 완벽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평온하면 행복하다는 것도 알게 되죠. 노년은 이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시기입니다. 더 이상 남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성공하지 않아도 되고, 인정받지 않아도 되고,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나로 사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평생 이걸 실천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자기 방식대로 살았어요. 그 결과 그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중 한 명이 됐죠.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조금씩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30분만 핸드폰 끄고 혼자 앉아 있어 보세요. 내일은 간단한 일기를 한 줄만 써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싸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고독을 즐기고 있을 겁니다. 외로움이 두려움이 아니라 힘이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말을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는다. 그 사이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인생이다. 우리는 결국 혼자입니다. 자녀들도 친구들도
배우자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요. 나의 행복도, 나의 불행도 결국 나의 몫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슬픔입니다. 아, 나는 결국 혼자구나 하는 외로움이 밀려오죠. 하지만 다른 하나는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하는 해방감이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했어요. 남들 눈에는 외로워 보였을지 몰라도 그 자신은 충만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자유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무기로 만드세요. 그 무기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세요.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행복해지세요. 그게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은 하루, 외로움이 힘이 되는 하루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쇼펜하우어처럼 완벽하게 살 필요는 없어요. 다만 조금씩 나 자신과 친해지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라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곁에 있으니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고독과 성찰에 대한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